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트위터리안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박영선 SNS 소셜토크 세 번째 순서가 왔습니다. 여기는 신촌에 있는 아트레온 극장 14층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박영선 후보님과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도가니. 지금 도가니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가니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국민의 가슴과 눈물을 치는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몇 번 정도 울었어요? 글쎄, 횟수를 세워보지. 옆에서 보니까 네. 계속 울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감독님 아주 영화를 참 잘 만드셨고, 영화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정말 우리 사회의 그 문제점이 거기 송두리째 담겨 있다고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면서 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저 어린 학생들이 과연 저기에만 저런 게 있을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음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우리 박영선 후보님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영화를 쭉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위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선의 벽이 너무 두꺼울 때 그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참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은 힘, 그 작은 촛불이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삼 더 느꼈습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그 인권센터의 서유진이죠. 서유진 간사. 서유진 간사와 또 미술 선생님, 강영훈 선생님, 네, 미술 선생님, 강 선생님, 이 두 분이 이제 우리 사회의 촛불이자 이제 소금인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 두 분도 그 적당히 그 불의와 타협하고 그리고 그 우리 사회에 널리 펼쳐져 있는 어떤 그 두꺼운 위선의 벽을 영화 자체에서는 아직은 완전하게 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미련을 남기는 영화인데요.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저 진실이 벗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그동안에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법사위에 이제 쭉 소속이 돼 있어 왔기 때문에 저 전관예우의 이제 벽을 넘어서기 위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때 왜 저렇게 저항이 강했는지 이런 부분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제가 제일 감동 깊었던 장면은 그 연두. 그 연두가 법정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희미한 음악을 듣느냐. 그래서 그 판사가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그 희미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실험해 보겠다. 그러면서 조성모의 음악으로 이 아이가 음악을 듣는지 안 듣는지. 가시나무새요? 뭐. 당신은 가시나무새 그거 맞죠? 네.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제일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진실을 밝히려는 그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그 한 존재가 정말 그 장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영화의 어떤 그 감독의 극치, 그러니까 그 예술적인 면에서도 그 극치가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영화가 말해주려는 모든 것이 저는 거기에 담겨 있다고. 네.
가장 명장면. 네, 명장면. 명장면. 네. 그 연두의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그러면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몰입하는 그 모습 이런 것은 굉장히 감동적이죠. 네. 그 혹시 오늘 수화가 나왔잖아요. 네,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수화 혹시 하면서 좀 생각나는 수화 있어요? 그 용기를 가지세요. 음. 용기를 가지세요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억을. 네, 예. 그래서 수화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네. 그러면 좀 틀렸어도 맞다고 네. 치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수화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할까요? 같이?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왜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설문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네. 그러니까 이 용기라는 것은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계산을 하게 되면 사람이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거의 맞을 거예요. 네. 거의 맞을 거고. 만약에 이것을 보시고 이게 틀렸으면 교정해 주세요. 네, 바로 교정해 주세요. 네. 네. 그 용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네. 저는 어떤 대목에 첫 번째 물었냐면 네. 그 강영호 선생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화분 들고 가잖아요. 아, 네. 떨어뜨릴 때. 그걸 네. 그 안에 있는 흙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걸로 박보현 선생인가요? 그분을 쳤을 때 그때 저는 첫 번째 물었어요. 언제 처음 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던 게 약간 그 장면이에요. 법정에서의 그 장면인데요. 그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장면을.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서 검사와 판사가 나오는데 이 검사가 정의를 위해서 계속 이 아이들과 싸워주다가 맨 마지막에 타협하잖아요. 결정적 증거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렸는지 자기가 혼자 마음속에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검사님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판사 이분도 그러니까 균형을 찾는다는 그 이유로 균형을 찾는다는 이유로 사실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알 수 없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사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분도 고통이 있고 또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균형을 찾는다는 이유로 과연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맞는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님들도 꼭 보시고 저는 보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부분은 거기 경찰과 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검사의 수사 지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못하는 것이다. 사실 저는 이 말 때문에 지난 한 1, 2년 동안 그 사법사개특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 문제가 바로 요거가 핵심이거든요. 검사의 수사 지휘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네. 도관이 그러면 장애 아동 성폭행 이런 거 그리고 소외받는 우리 그늘진 구석 이걸 보러 왔는데 또 다른 하나를 더 보시.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 시민단체가 외롭게 투쟁하는 그 외롭게 투쟁해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 대사가 이거죠. 우리가 싸우는 거는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 참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 시민단체의 그 여간사의 그 외로운 투쟁. 저는 정말 이것은 보석과 같은 것이고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야 저는 그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또 기자가 등장해요. 근데 제가 기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도 기자로서 사실 그 사람처럼 그런 현장을 사람과 세상은 이제 인터뷰 프로였고요.
이제 그런 어떤 현장을 취재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을 이제 기사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의 기자의 역할, 그 기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말 못하고 그 못 듣는 이 장애아이들, 이 장애아이들의 그 아픔 속에 또 우리 사회에 이런 장애아이들만큼 또 말 못하고 또 귀를 막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우리 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참 함께 보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저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 그 다음에 그 분통 터지는 것,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고 또 그 소리를 전달해주고 이걸 해결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역할이었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걸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오늘 사진 찍는 사람이 없어서 사진 좀 찍으라고 그러세요. 찍었어요. 저는요 또 두 네. 번째 장면으로 제가 진짜 또 많이 울었던 장면이 뭐냐면 민수 울 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맞아. 할머니 누가 용서를 했냐는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으로 매수하는 사회. 맞습니다. 그 할머니들 아무리 이 무지랭이 할머니지만 그걸 몰랐겠어요. 그렇지만 먹고 살려니까 어쨌든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때 민수가 그 울부짖는 그 장면. 맞습니다. 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요, 용서란 단어는 저럴 때 등장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민수 할머니가 합의문을 써주지 않습니까? 이제 돈가방에 눌려서 합의문을 써주는데 해필이면 그 13세 이하와 이상의 그 이제 그 구분이 지어지는 그 13세, 그것이 바로 제가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할 때 격렬하게 논쟁이 붙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3세 이상 되는 아이가 부모가 합의를 하면 이거가 합의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 여부가 관계없이 이것은 형사 범죄잖아요. 그렇죠. 네. 처벌을 증거가 뚜렷한. 네. 더군다나 그 성폭행하는 그 장면이 비디오로 찍혀져 있는데도 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뭐 1년, 2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박영선 없죠. 후보님이 뭐 경제 전문가이고 자타 고민하는데 법사위를 하셨잖아요. 네. 법률 전문가 아니 그냥 그 만주 변호사입니다. 만주 변호사인데 네. 미필적 고의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네. 이거죠. 네. 이 부분을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아니잖아 이건. 그렇죠. 네. 이건 미필적 증거가 다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법률적 상식에 입각해서는 이게 이제 법조계 변호사들이나 이제 법조계로 넘어가면요, 법은 어쩔 수 없다, 법은 잣대다, 이런 어떤 그 감성이 배제된 이성만 이제 판단하게 되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네,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요. 네. 오늘 영화를 보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지난번 청문회 때인가요? 언젠가요? 뭐 진실은 때를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본인이 지어낸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한 말이니까.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때 울면서 했던 그 얘기가 오늘 영화하고 또 탁 들어맞는. 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네. 우연히도 저 개인적인 네. 그런 거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한때 뭐 진실을 파헤치려고 애썼던 BBK 문제도 그렇고요. 이 영화하고 빗대서 보면 이 영화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픔만큼은 되진 않겠지만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뭐 드레피쉬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드러나기까지 그 과정이 짧아야 되는데 길면 길수록 이 고통이 있으니까 BBK 문제도 다음 정권에서는 밝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BBK 공격수, 뭐 이렇게 저격수 이렇게 네이밍이 돼 있었는데 그 진실이 밝혀지면 BBK 영웅, 박영선, 정봉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원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오늘 영화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멘토 그러면 훌륭한 족적을 사신 분들을 보통 멘토로 많이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멘토는 우리 시민사회 속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그 인권센터의 여간사. 네? 그 여간사가 사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촛불이에요. 촛불인데 그런 여러 분의 멘토를 만나보고 싶고 또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정치권이 그런 우리 사회의 촛불이 될 수 있는 이름 없는 멘토와 함께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더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의 진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칭찬한다고 너무 거부하지는 마시고 서유진 간사 같은 역할을 박영선 기자, 국회의원이 그 해왔다 저는 이렇게 좀 봐요. 일맥상통한 거죠. 진실을 캐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서유진 간사가 동분서주했듯이 기자 박영선, 국회의원 박영선도 그런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저는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굉장히 감사한데요. 네. 그 서유진 간사하고 제가 비유되기에는 좀 제가 한 일은 또 너무 이렇게 그 깊이면에 있어서는 얇은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유진 간사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활을 던졌잖아요. 삶 자체. 삶 자체를 던졌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서울시장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학교 이런 데서 벌어지는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 네티즌들이 와글와글 말이 많았어요. 사회복지사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좀 잠깐 좀 들어가 볼까요? 그때 언제 그걸 추진을 우리가 했었죠? 17대 때죠. 17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학법하고요. 네. 사회복지사업법을 추진을 했는데 사학법은 저희가 정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몸으로 통과시킨 법이고요. 네. 지금 뭐 그것이 많이 희석됐습니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이제 그 한나라당 반대로 인해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사회복지사들을 그 사회 그 학교 재단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외부에서 그 정의를 가진 분들이 사회이사가 돼야 되는 법이 통과됐다면 이런 영화 동아리 같은 일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주 강한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법을 나경원 의원이 반대했다.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그 법을 반대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법 같은 거는 저희가 몸싸움을 해가지고 통과시킨 법이잖아요. 저도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와이셔츠 찢어져가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학법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서 필사적으로 통과시키지는 못했던 그런 것이 좀 후회와 반성, 아쉬움. 도가니를 보면서 개방형 관리이사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바로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도 사건. 그렇죠. 이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데 지금은 또 뭐 이 법을 뭐 개정하겠다 어쩌겠다 지금
도가니 영화가 뜨니까 그런 네.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얄팍한 수로 하든 말든 어쨌든 빨리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라온 질문을 좀 한번 볼까요? F5를 눌러요. F5. 응? 이거요? 안 되는데?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보기보다 컴맹입니다. 안 돼요? 이쪽이 되나요? 질문을 그럼 메모를 좀 하나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어제 우리가 이제 대담 토크한 것이 네. 180명 정도가 봤는데 그러셨어요? 엄청 많이 본 거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나름대로 네. 박영선 후보의 아직 진면목 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네.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도가니로 인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뭐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거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그래도 고쳐서 다음 소를 안 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올 국회에서도 이런 것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은요, 17대 때 저희가 이미 추진하려고 했었던 법이기 때문에 네. 이 법을 다시 저희가 이제 그 당론 발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저희와 생각이 다른 한나라당이 이제 여기에 동의해 주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아마 영화 도가니의 어떤 그 힘이랄까요?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17대처럼 그렇게 반대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못할 것 이런 같아요. 예상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지금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지금 법사위에도요. 네. 이런 법들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학과 관련해서 네. 정부의 지원이 예를 들면 10% 이상인 경우에 이것을 뭐 예를 들면 사회 이사를 둬서 규제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이제 법들이 지금 네.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거가 지금 한나라당은 정부 지원이 10%면 이거는 너무 낮다. 네. 그러니까는 한 50% 이상 되는 것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법사위 계류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정부 지원을 50% 있는 이상 받는 사학이 있는지 네. 거의 없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그냥 다 모든 게 빠져나가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사위가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화를 보면서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서울시장이 되면 첫 행선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것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어떤 시정을 펼치겠다. 근데 지금 즉흥적인 생각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고 가장 법의 보호를 못 받고 그리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런 곳을 첫 행선지로 하면 어떨까? 네. 이런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무진학교, 실제학교는 인화학교인데 이런 학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에 가서 첫날 서울시장으로서의 업무를 거기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하루 종일 거기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업무를. 네. 거기서 같이 봉사하고 일하는 것으로서 네.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이것이 굉장히 시장이 된다면 그 시장으로서의 마음가짐, 자세 이런 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네. 고려해 보시기 알겠습니다. 시장이 되셔서 네. 첫날 업무를 네, 네. 가장 소외된 곳에 가장 낮은 네. 곳에 가서 네. 한번
일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한 가지 좀 뭐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TV 토론이 있었어요. 네, 네. TV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배심원 평가가 있었고 근데 10% 지는 걸로 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저는 뭐 제가 어제 그것을 보고 다시 그 상선약수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는데요. 네. 그 흐르는 물처럼 낮은 대로 임해서 보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네.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대체적으로 두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논리적이고 그리고 명쾌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좀 더 많은 의견으로 너무 날카롭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 저한테 또 그 시민단체 진영에 전화가 와서 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다. 근데 링에 올라가서 경쟁을 하다 보면 박영선 후보도 사람이고 박 변호사 사람인데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서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좀 이렇게 보듬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내일 또 토론이 있고. 네,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질문을 던진 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네.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원칙의 문제를 한번 논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잘못하면 일단 국민들이 저희를 비판할 것이고 네. 그 국민 중에는 물론 이제 시민단체가 저희를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그 원칙이 무너지면 네. 그 항상 그 원칙이 흔들릴 때 저는 가장 그것이 그 정의에서 멀어져 간다고 생각해오고 네.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기자 시절에도 일을 했고 또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렇게 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어떤 그 소신이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정청래도 이렇게 양면의 평가를 좀 받아요. 동네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아유 포근하고 잘 웃고 소탈하고 이웃집 아저씨 같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TV 토론을 보신 분들은 그런 걸 못 보시고 굉장히 TV 토론이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날카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TV 토론 하는 것만 보다가 어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 이런 분인지 몰랐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도 박영선 의원 그러면 정말 눈물 많고 그래서 캠프에서 너무 많이 울고 다니지 마라 할 정도로 그런데 무엇을 진실을 추구하거나 정의를 쫓을 때는 또 굉장히 단호함과 이런 게 있잖아요. 똑부러짐.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는 참 이제 굉장히 좀 단호한 편인데요. 네.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살다 보면 어떤 일과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독불장군도 아니고 계속 저만 옳다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럴 때도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과 타협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 타협하는 대상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리고 그 타협하는 대상의 이야기가 진실인 거로 생각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만약에 그 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양보하거나 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과 맞서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내일 또 토론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 오마이뉴스 그리고 한이TV 한겨레 네. 한겨레 성한용 선임 기자인가요? 성한용 기자가 이제 사회를 보고
내일 4시부터 또 토론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시청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내일은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네, 네. 동지적 입장에서 네, 이렇게 네.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네. 좀 드리고 오늘 우리가 도가니 영화를 봤어요. 네. 그리고 다음 일정이 전태일 거리를 지금 방문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가니와 전태일 열사 네. 어떤 점이 좀 일맥상통할까요? 전태일 열사는 제가 기자 시절에 그 전순옥 여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그래요? 전에 이소선 그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하늘로 소천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순옥 여사와 함께 이제 그 전순옥 여사가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요. 박사학위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전태일 열사의 거리를 한번 찾아가 보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전순옥 여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네, 네. 통화를 했더니 아유 지금 결혼식장이 있는데 좀 더 일찍 전화하셨으면 여기 전태일 열사 거리에 오면 갈 걸 그랬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것처럼 이 전태일 열사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1960년, 70년대에 그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그 말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영화 도가니와 마찬가지죠. 말 못하고 들어도 들은 척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마음속의 울분과 그리고 그 부당함을 자신의 몸을 던져서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저는 그 당시에 이 전태일 열사의 촛불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들 마음속에 사회의 횃불로 살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횃불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윗에 올라온 건데요. HOONGKILDONG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인데요. 이런 게 있네요. 착하고 인간적이란 것은 정치와 거리가 멀지요. 박영선 후보 너무 나이 서 있다는 비판이 많지만 나라도 BBK 생각하면 열받고 치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막장 정권과 싸울 투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까 우리가 좀 인간 이런 네. 좀 얘기를 했더니 네. 물론 이제 그건 기본이고 네. 그러나 네. 지금은 MB 정권과 맞설 그런 투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박영선 뭐 우리가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욕은 많이 좀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 개인에 대한 공격은 거의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박영선 후보가 갖는 경쟁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경쟁력이 본인의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도가니에서 나타났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리고 전태일 열사와 같은 분들이 하고자 했던 네.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래도 박영선은 오늘 주목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자 시절에 효선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 장갑차 미군. 그렇죠. 그때도 이제 그 장갑차가 밀고 간 그 거리의 흔적을 찍은 무명의 사진 작가가 한 분 계셨더랬어요. 그 사진 작가를 제가 찾아가서 그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그 인터뷰가 그러니까 오늘의 그 도가니처럼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정말 작은 그 사진 작가의 사진 한 장이 우리 사회의 횃불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이런 무명의 촛불, 이렇게 무명의 촛불을 드신 분들을 우리 민주당이 멘토로 모시고 저도 물론이고요. 저도 멘토로 모시고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 일정에 이어서 전태일 거리를 가셔야 될 네. 텐데 네. 오늘 도가니 영화를 같이 보았습니다. 저도 눈물 흘리면서 네, 아주 봤는데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예. 그리고 트위테리안 여러분들께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마지막 클로징 멘트 인사말 하고 오늘 세 번째 박영선과 함께하는 SNS 소셜 토크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영화 도가니가 이야기하는 많은 우리 사회의 그
불의, 이런 불의들이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젠가는 다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저희 민주당도 함께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들어주시고 의견 올려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